안녕하십니까. GBA-TV 농업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새해를 맞아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스마트 파머의 꿈을 향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경북의 청년 농업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조성된 창업실습교육장입니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예비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스마트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교육생들은 6주간 작물재배 기초에서부터 추경 재배 기술, 스마트팜의 이해 등 이론 교육을 받고 전도 농가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경험하며 초보 농사꾼으로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어 이곳 의성에 마련된 실습교육장에서 1년간 작물의 양분이 되는 배양액 제조부터 작물 관리, 기계 작동, 수확, 포장까지 재배의 전 과정을 실습합니다. 마지막으로 창농 준비가 된 우수 교육생에게는 초기 창업 기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창업 비용도 지원하는데요. 기술원은 이렇게 스마트 농업을 통한 딸기 재배가 교육생들에게 블루오션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실속 있는 교육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낙후된 농촌의 첨단 스마트팜 조성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3년 동안 농업기술원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 있는 청년 창업농을 90여 명을 교육생을 배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9명 정도가 딸기를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창업을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딸기의 가격이 굉장히 좋아서 2달간 호당 한 7천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농촌에 돌아와서 깨끗한 환경과 과학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특히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돕고 있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청년 스마트 파머로서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서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도움이 됐죠. 혼자서는 절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딸기 이파리가 어째 생겼는지도 모르고 들어왔었는데 이론 교육을 한 2개월 가까이 또 주 3일씩 해서 쭉 나갔고 그다음 실습을 1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물 관리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뭐 양액 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라도 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잘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하우스 짓는 것부터 해서 저 혼자는 못합니다. 뭐 개발행위 신청부터 해가지고 등기받고 뭐 이런 모든 서류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기술센터하고 이제 도기술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을 엄청 많이 주셨거든요. 첫 번째 농사다 보니까 처음엔 가격이 안 좋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공판장에서 제일 높은 가격을 받아가지고 직판은 거의 하지 않고 공판장만 해서 지금 한 11월 중순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4,500만 원 정도. 계속 신경을 써주면은 작물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 할 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여기 방이 생기기 전에도 여기서 잤거든요,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럼 아침, 저녁, 뭐 밤낮, 새벽 할 거 없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이제 환경 제어기가 있으니까 습도도 보고 막 온도도 보고 이러면서 이제 관리를 했고, 그리고 이제 공판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가격이 안 좋은 이유가 있으니까 매일 가서 이제 어떻게 포장하는지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연구하고 이제 그 실습생 같이 하던 친구도 불러갖고 같이 해보고 조정을 해서 이제 잘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컨설턴트 분이 하시는 박사님이 또 많이 도움을 주시고, 처음에는 그냥 이 농사를 잘 짓자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구 공판장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오니까 이제 서울 공판장에도 이제 한번 도전을 해서 가격을 한번 좀 잘 받아보고 싶고, 그리고 주위에 농가에 있는 친구들이랑도 같이 이렇게 법인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좀 이런 뭐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더 개발해보고 싶고, 뭐 재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같이 계속 공부해서 좀 더 커나가고 싶습니다. 뭐 혼자서 되는 거는 없고 다 계속 물어보고 두들기고 열심히 하고 이제 자신감보다는 용기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용기에 맞게끔 행동을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농을 위해 농촌을 선택한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착 의지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첫 수확에 감동을 안고 블루오션을 향해 달려가는 경북 청년 농업인들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기술원의 아열대 작목 재배 시범 사업이 농가 소득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라봉의 경우 설 명절에 맞춰 출하되면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해 현재 14개 시군 70여 농가에서 한라봉 등 망감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에서 한라봉을 재배하는 한 농장의 경우 지난해 1,200평 규모의 농장에서 9톤을 출하했고 올해는 17톤 정도 출하 예정입니다. 가격은 킬로그램당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예상 매출액은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판매는 현재 전량 직거래로 이루어지며 한 번에 먹기 좋은 250g 내외 중형과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한라봉은 주출하 시기가 2월 중하순 무렵인데 고령 지역은 가온 재배 기술을 적용해 설 명절에 맞춰 출하함으로써 소득이 늘고 있습니다. 기술원은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경북 과수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메디푸드 등 맞춤형 특수식품 수요가 늘면서 약용작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약용작물의 성공적인 재배를 위해서는 가장 적합한 토양을 찾는 적지 선정과 토양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술원 봉화 약용작물 연구소에 따르면 도내 약용작물 재배 면적은 현재 2,900여 헥타르로 전국 재배 면적의 26.7%에 이르며 국가관리 55개 작목 중 30개 작목이 재배 면적 1, 2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1위의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배 적지 선정으로 청궁, 당귀 등 대부분의 약용작물이 고온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교적 해발 고도가 높은 서늘한 지역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 지황과 환기, 도라지 등 많은 약용작물은 연작 피해로 같은 장소에서의 고정 경작이 쉽지 않아 이전에 재배했던 작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작물 수확이 끝나면 토양 검정을 하는데 다음 해 재배를 원하는 작물에 필요한 밑거름을 제대로 투입하고 토양 검정 뒤에는 볏짚, 가축분 퇴비 등 적정 유기물을 사용합니다. 비료 성분이 함유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때는 볏짚 퇴비 처리량과 비교해 우분 퇴비는 동일한 양을 주면 되고 돈분 퇴비는 22%, 개분 퇴비는 17% 정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기술원은 지난 26일 대학 교수, 농업인, 연구지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올해 연구개발사업 과제계획 심의회를 열고 미래농업을 위한 디지털 농업, 탄소 중립 등을 목표로 연구 방향을 전환해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설을 맞아 지난 27일 칠곡군 외관읍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생필품을 전달하고 외관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눴습니다. 경북 특화 작목인 거베라 재배 면적이 11.8헥타르로 전국 점유율 51%를 차지하고 있고 봉화, 영주 등 북부 지역 거베라는 공판장에서 최고가를 받는 등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화훼연구소는 오는 2031년까지 15품종을 품종보호 출원해 새로운 화형 개발과 농가 보급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기술원은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 방법과 방제 요령 등을 음원으로 제작해 시군으로 전달, 마을 앰프 방송을 통한 홍보에 나섭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방역수칙 잘 지켜가며 안전하고 건강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A 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